안녕하십니까, 박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상권 분석을 맡게 된 박한혁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의 소개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학력은 이제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학사는 정확하게 주간에 다니는데 석사, 박사는 좀 야간에 다녀가지고, 또 특히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온라인에 공부하는 분들은 내가 그분들의 심정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요 경력은, 원래 저는 이제 교수가 아니고 어쩌다가 교수가 됐네요. 원래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롯데백화점에 35년 쭉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보통 정성단무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직, 성실, 단순, 무식, 지속으로 어떤 조직 생활을 했다.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부만 쭉 한 사람보다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는 이제 삼육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 학교, 저 학교 겸임교수를 어떤 엔잡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인 상권 분석론을 가리킨다는 부분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가. 현장 경험과 어쨌든 실무 지식과 또 어떤 지적인 부분, 주로 야간에 물론 배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권 분석론은 이제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목표는 여러 가지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상권 분석, 프랜차이즈를 이해한다, 상권을 사례 학습한다, 이런 거창한 목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찌됐든 어떤 목표로는 비전으로 어떤 월천대사, 월천대사가 뭐냐고요? 월천대사는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월 수익 1,000만 원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으로 하지 않고 임대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월천대사를 하는 부분, 사람을 월천대사라고 하는데, 상권 분석론을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월천대사가 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경제적인 어떤 자유, 독립,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실질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이해하고 상권 조사 학습을 하는 거지만, 어떤 미션으로는 여러분들이 월천 대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는 여러 가지 유통 상권 조사론이라든지 어떤 강의 계획서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주요 교재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수 PPT, 이걸로 주로 강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습하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부분은 중간고사는 35%, 기말고사 35%, 출석 10%, 과제 20%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학생 대비 내가 왜 학점이 B인지 C인지 A인지 구분하는 부분으로서 너무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객관식 위주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상권 보고서를 내는 것인데, 대면 수업일 경우에는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온라인 수업에는 발표 없이 기말고사 전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실질별로 차시별로 강의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16개의 경우에 8주차까지 하고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9부터 15주까지 하고 기말고사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상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상권 분석 들어가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차시까지도 어떤 실제로 상권 분석을 위한 어떤 유통 점포의 문제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어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의 본격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3주차, 4주차, 5주차까지 상권 조사라든지 도소매 입지 분석, 또 입지 분석 방법론 이런 부분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5주차 두 번째 2강부터는 이제 어떤 개점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점포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매장 오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상권 조사도 발품 파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케팅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10차 시에는 빅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을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차, 12차 이런 때는 점포 조사하는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 14주차에는 프랜차이즈 부분에 있어서 점포 개발과 그 다음에 가맹점 개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 강의로는 마지막 주차에는 점포의 손익관리라든지 매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차시까지 강의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강의는 14차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에 해당하는 과제, 기말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개인 과제입니다. 조별 과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과제를 하는 거다. 그런데 내용은 상권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상권조사 보고서. 개인별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지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조사하는지를 알겠지만, 그래도 오늘 조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자면, 상권조사의 주제는 자율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유통업체라든지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상권조사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상권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보고서를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해서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삼시분석이라고 하는 형식, 즉 고객분석, 사사분석, 경쟁분석, 이 삼시분석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 분석 틀로 해서 어떤 조사 보고서를 하는데, 이거를 온라인 조사라든지 실사 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조사해도 되고 나는 실사를 해야 돼. 그런데 좋은 거는 온라인과 실사를 좀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은 어떤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을 예정이고, 보고서 분량은 8에서 10페이지 PPT로, 글자 크기는 한 14포인트 정도. 이 부분은 이제 글자 크기는 꼭 14%가 아니라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는 과제의 수행 정도와 요건 충족하는 부분을 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18점이 되겠습니다. 18점.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그러면 19점. 참 잘했어요. 그러면 20점. 이렇게 해서 제가 평가는 주로 시험에 위주로 하고 과제로는 3점 차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그러면 20점. 잘했어요. 19점. 냈어요. 18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상권 분석을. 환경이 어떤 상권을 분석이라든지 입지 분석을 하는 데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저성장 시대다. 지금은 저성장 시대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저성장 시대이면서
우리의 그걸 기조로 해서 인구 가계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가계 구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 5천만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정점을 찍고 줄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 상권 분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인구, 가계 구조, 저성장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 구체적으로 좀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0.63을 막 가리키기도 하고 0.7이 안 되는 부분으로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구 구성비는 또 인구가 감소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만 많아진다. 58년 개띠 이상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베이비 부모들이 전부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부양해야 되는 비율 많아지고, 그다음에 중위 연령이 가운데 연령이 이제 상승된다는 거죠. 분거 비율이라는 건 이제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도 두 집 살림하고 세 집 살림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규모는 그래도 1, 2인 가구가 많으니까 가구 수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폭발적인 증가가 있는데 인구는 줄는데 가구 수는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 2인 가구가 50% 이상 되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 물론 수도권의 경우에 그런 비현상이 어쨌든 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인구 추세 대비로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구 형태가, 가구가 예전에는 가족들이 세대 중심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가구는 소멸되고 비정형 가구, 그런 어떤 친구끼리 같이 산다든지 기숙사처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가구의 조합들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가 2030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앞으로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그 부분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50년 후에는 저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없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크게 울림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5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줄고 있다. 이 인구 주는 거 여러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인구가 주는데 구성비가 또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0에서 14세 인구는 이렇게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65세 인구는 늘어난다. 구성비가. 그래서 2050년도에 되면 65세 이상이 40%를 육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그렇지만 앞으로 외국인이 유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요소는 조금 또 다른 요소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줄면서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65세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지금 한 18% 내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2030년대에는 한 25%까지 65세 인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40% 가까이 65세
인구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60세가 노인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 45세 이렇게 정년하고 20년간 자기가 2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케어를 받았으니까 한 20년간 부모를 봉양한다. 그러면은 내가 20년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20년간 케어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부모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80까지 살고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부모님을 40년간 케어를 해야 된다. 40년간? 그러면 나는 20년간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았는데 부모님을 40년간 케어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불평등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쁜 부모님 같은 부모님을 파렴치한 자식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불평등한 계약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설득력이 있을 법하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20년 모두 예전이나 지금 물론 지금은 한 30세까지 교육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급격한 변화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1, 2인 가구가 이 부분은 여하튼 그 비중이 2035에는 한 70%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는 인구 가격에 대해서 인구를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섹텝으로 유통이 좀 변하고 있어요. 유통이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권 분석을 했을 때는 발품 팔고 자전거로 도보로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비중이 50%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50% 이하고 온라인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상권 분석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현재로는 유통이 온라인이어도 좀 온라인을 편리 위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오프라인은 경험으로 됐는데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비대면 하는 거를 더 편리하고 안전이 플러스가 되니까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인화, 라이브,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온 오프라인의 유통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인구, 가계구조 변화, 온라인 유통의 변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저성장 시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그럼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거냐.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거냐. 장기적인 저성장.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환경이 장기적인 저성장. 우리가 민주주의가 많이 지금 성숙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성숙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선출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요즘에 최근에 어떤 민주주의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주의인데도 성장이 잘 안 돼. 그런데 옛날에 존경하는 건 아닌데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이 있을 때는 별로 존경받거나 지지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때는 성장은 많았어요. 잘 됐어요. 그게 뭐냐? 전체적인 트렌드가 지배한다라는 거지.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를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성장이 좀 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성장이 트렌드가 좀 낮아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대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 불황.
제가 직장 생활 막 35년 하고 하는데 신입사원 때도 불황이라고 그랬어요. 막 비상 경영한다고 그러고 내가 퇴직할 때도 비상이야. 물론 기업은 항상 비상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어찌됐든 계속 기업을 해야 되니까 비상이라고 구성원들한테 하는데 특히 요즘은 경제 불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 어떤 우리 어떤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는 이제 부의 불평등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그걸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거시적인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1번에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 불황,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이 거시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런 환경이 변하니까 소비가 어떻게 변하느냐. 물론 우리나라가 코로나 IMF 그런 어떤 특별한 그 불확실성 시대를 겪고 나면 성장을 해요.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게 이제 코로나니까 코로나가 있고부터 사람들이 언택트가 가속화 됐어요. 사람 안 만나도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저도 요즘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왜 짜증나게 전화해? 짜증나는 전화 있잖아요. 퇴근 시간 무렵에 전화 오는 거 짜증나죠? 또 그게 누가 전화 오면 또 더 짜증나? 부장님, 여러분 높은 사람이 전화. 또 그것도 주말에 퇴근 시간 후에 부장님이 전화. 그러면 트리플 짜증나는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트리플은 아니래도 저는 전화 자체 오면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아. 그거 뭐냐? 카톡으로 오면 다 하면 되는데 왜 전화해? 쓸데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소비 트렌드도 언택트가 가속화돼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래서 배달 이런 부분이 신장하는 게 그런 트렌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주로 있는 거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동네가 발달한다. 양극화로 동네 상권들이. 그 다음에 소비 양극화가 빈부격차가 심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심해져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도 수돗물 데워 먹는데 부자들은 삼다수로 뭐 하느냐? 삼다수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반려동물 목욕시키고 그런데 삼다수를 써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리고 부자들은 물을 살 때도 제조일자를 보고 사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하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차이를 뭐 보면 하냐면 집에 방문해 보면 알아요. 집에. 부자는 집에 방문하면 거실이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사람은 집에 거실을 문 열면 바로 신발부터 한 10컬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거야. 그래서 빈부격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동네 상권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동네 상권의 소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동네 상권은 어디냐?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프리미엄인 백화점이 유통으로는 백화점이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그 다음에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안 되고 있다. 온라인 되고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동네 슈퍼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얘기했지만 비대면 매장이 식품 음식점에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어떤 스타벅스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매장 방문하기 전에 어떤 사이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문하고 찾는 정도. 그랬는데 요즘 모든 업체들이 다 이렇게 어떤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유통에서 그런 부분이 비대면 서비스가 많았는데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비대면 매장은 다이소가 무인 계산대. 아줌마들이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줌마들이 더 잘해. 그래가지고 다이소가 흑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비대면 서비스의 효과인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트렌드가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다든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든지 테이블에서 하니까 이게 아줌마, 이모 이렇게 부를 일이 없는 거야. 예전에는 이모가 괜히 와가지고 쓸데없이 자꾸 와야 하면 이모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팁으로 10,000원씩 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모 안 부르고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이모 줄 돈은 굳었어. 어찌됐든. 그러니까 매장에서 근데 각 터치페이가 곤란해졌어. 왜냐면 주문과 동시에 계산까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터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계산 다 하는 경우가 되니까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자리에 앉을 때 주문하는데 옆에 앉지 않도록 해요. 예전에는 뭐 주문 계산하려고 신발끈을 뭐 천천히 맸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음식점 가가지고 주문하는 데 가가지고 바로 계산까지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 계산하면 복잡해지니까 거기 저또 키오스크 바로 옆에 특히 술집에 가가지고 계속 계산하면 또 결제까지 해야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피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문화에서 이제 지금까지 환경 문화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발전되는지 확실히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기회가 있는 거야. 변화. 저성장으로부터 생존한다. 그래서 집 근처 매장 잘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안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직장생활 한 35년 하고 자기를 위해서 BMW 4.5 한 1억 5천짜리 딱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야? 골프, 싱글 도전.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자기에게 BMW 450 선물하고 그다음에 프로골퍼가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한 지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위안을 소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명품. 여튼 저거 안 되면 샤넬의 향수, 넘버 5 뭐 이런 것들이 요즘 향수계에서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샤넬 넘버 5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나 캐트 어떠한 품목들이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품목들이 잘 되는 거냐. 그리고 어떠한 채널을 중심으로 가는 거냐. 그 다음에 어떠한 서비스가 동반되는 거냐.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시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고 소비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 HMR 해가지고 가정 간편식 시장이 뜨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가정 간편식 뜬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무인 가정 간편식 매장이 너무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너무 많이 생겼다 없어졌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오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찌됐든 HMR 시장이 뜨고 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홈 트레이딩 용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취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취미가 앞으로는 핵개인 하라고 그러잖아요. 핵개인. 각각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번 명절 같은 때 보통 친척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그 형제 찾아봐야 되는데 사전에 만나서 밥 먹고 사후에 밥 먹자 하고 당일 연휴 5일 뭐 10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노는 거야. 만나볼 사람도 없어. 각각 개인이야. 누구 만나는 줄 알아요? 취미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취미가 같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취미가 같은 사람, 동호인, 준거 집단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는 그런 류의 상품들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뜬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사느냐? 온라인에서 산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매장에서 사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동네 편의점에서 산다. 이런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걸으면서 서비스가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키오스크 드라이브스 뭐 안면 인식 결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유통 상권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올천대사 미션으로서 올천대사가 되는 거라서 뭐 첫째 강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법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부자가 꼭 돈 많아갖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어? 부자가 뭐 돈만 많으면 부자가? 그럼 다 부자게? 그건 아니라 이거지. 부자의 조건이 있다. 내가 한번 제시하면 첫 번째 가족 관계 형성, 가족 관계, 패밀리가 많아야 돼. 패밀리. 예? 내가 취미가 같은 사람, 내가 관계 맺는 사람 부자 이런 부분이 중요시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체가 건강해야 돼. 피트니스. 첫 번째는 패밀리, 두 번째는 피트니스가 신체 건강. 그래서 건강 이제는 AI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관리 특히 잘해야 된다. 돈만이 아니라 몸 관리 부자다. 세 번째는 돈과 관계되는 건데 세 번째가 선택 문제예요. 프리덤. 그래서 부자란 패밀리가 좀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 자유서 선택해야 되는 가장 가깝게는 뭔 선택이냐. 식당에서 식당 갔어요 여러분이. 메뉴판 보고 가격부터 보는 거야 부자 아니면. 근데 가장 경제적인 자유가 뭔지라면 뭐야. 그냥 가격으로부터 메뉴판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그건 부자가 아닌 거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서 내가 골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낚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친구하고 논다든지 이런 선택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부자다. 그래서 부자라고는 가족, 패밀리, 피트니스, 프리덤 이 세 개라서 3F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얘기를 하겠고 내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거 좀 정립을 한 거야. 그럼 부자가 되는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 그래서 첫 번째는 부자 지도가 있다. 부자 지도. 거리의 지도처럼 인도로 가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추월차선, 고속도로 추월차선은 부자가, 여러분, 제가 또 고속도로 가다가 추월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자도 어떤 추월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태어나서부터 뭐 금수저일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되려면은 추월차선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차량으로 스스로 여행을 떠나는 거고 길이라든지 속도 이런 부분이 있다. 추월차선을 추월해야 돼요. 뭐 추월을 어떻게 추월하느냐? 깜빡이 켜고 추월하는데 그 한 5가지 정도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쓸데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마라.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내가 35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내가 35년 직장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무엇을 한 거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맞바꿔요. 시간 소중한 거다. 그 다음에 나무 돈으로 좀 사업을 하라는 거지. 처음은 아니지만 종잣돈은 좀 하되 나무 돈은 은행 돈은 내 돈이다. 은행 돈은 내 돈이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통제권을 버리지 마라. 이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통제권을 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제를 해야 돼. 응? 무인에다가 놔두면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사장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 사장님이 가게를 차렸어. 한 번도 그 가게를 안 가봐. 그런데 그 가게가 흑자전환 오토로 된다. 그런 거는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해가지고 오토매틱으로 내가 돈이 많으면 상가를 사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면 좋겠지만 오토 가게, 오토 커피숍을 운영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은 1년의 과정이다. 일회성이야. 한번 창업해서 실패했어.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요. 또 시도를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 대신 업종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던 일을 창업을 계속해야지. 내가 35년 동안 몸담았던 일이라든지 2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창업해야 되지. 친구 따라서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물론 부모님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거 이건 좋은 건데 일회성이 아니다. 일막이막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강력한 또 추월차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강력한 추월차선. 강력한 추월차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강력한 추월차선. 그런, 그러니까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5가지 계명을 얘기했지만 이 계명을 하면서, 이 계명을 하되 강력한 부분이나 자기가 아는 사업은 하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예?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 지속적인 혁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신, 우일신. 오늘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뭐 이러한 부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도적인 되풀이. 이게 프랜차이즈.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돈은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모델점 하나의 점포가 잘 되면 내가 바로 돈방석이 된다. 우리가 사례 2층 집이라는데 2층 집이 2층 집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2층 집이 뭐예요? 2층에 있는 점포예요? 삼겹살 2층 집이에요? 왜 2층에 임대료가 싸? 그 다음에 거기는 이모들이 갈래. 그리고 여기서 이 교대 2층 집에서 하나가 잘 되니까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수도 없이 다 가맹점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시골에서 일식집 뽀이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뽀이 하는데 매일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다 메모해갖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박 난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보배반점이라는 데도 있어요. 보배반점. 짬뽕집, 맛있는 짬뽕집인데, 여기는 이제 좀, 뭐 말하기 뭐하지만 좀 신체가 좀 장애, 사장님이 좀 장애.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취직을 못 하는 거야. 어디서 취직을. 짜장면집 철가방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1호점 내가지고 그거 맛있어가지고 대박 났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프랜차이즈는 바로 대박 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요. 그리고 서행차선에 비밀 창구가 있대. 비밀 창구. 비밀 창구. 비밀 출구가 있다는 거야. 비밀 출구. 비밀 비상구가 있다는 거지. 비상구. 명성을 얻으면 돼. 유튜브 해가지고 대박 나면 된다. 이런 거야. 이름. 요즘은 이제 아까 핵개인이라는데, 자, 요즘은 이름 시대에 이름이 날리면 돼. 명성. 그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 뭐 이렇게 되면 명성이 있으면 그냥 돈은 따라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경영진이 되는 거. 이거 노예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회사 생활하면은 밥은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돈은 못 벌어. 근데 소수지만 한 0.1% 이하로 회사의 경영진이 된다. 그러면 회사 경영진이 되면은 바로 어떤 돈방석이 됐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이 되면 연봉이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연봉 2억은 무조건 찍고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대사가 뭐예요? 월 2천 수입이다. 그럼 2000대사야. 자, 내가 지어낸 거예요. 월 2천 수입을 하는 사람, 그러면 2000대사. 2000대사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 이제 이래서 내가 스님 2000대사가 아니라 2000대사 이렇게 명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서행차선 출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래서 추월차선을 하려면 씨앗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가진다든지, 그다음에 유통 시스템을 가진다든지, 인적 자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씨앗이 좀 있으면 또 추월차선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씨앗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의 노하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노하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잘 보시라.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유산이 무엇인지 꼭 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조건이라는 부분인데 인류가 되는 방법을 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는 덕후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덕후가 되면 돈은 따른다. 덕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권 분석 들어가기 2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